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깜짝이야. 그쵸? 순식간이야! 이럴 거니까 놀래지 마시면서. 자, 집중해서 갑시다. 여러분들, 저는 한 주 한 주가 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노트 정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끄덕해봐요. 노트 정리 뭐 하는지 안다? 안다. 저보고 끄덕끄덕. 자, 다음 단어 암기 스케줄 다시 올라온 거 봤다. 끄덕끄덕. 오늘 이후에는 이제 다시 어긋지는 거 생기면 안 돼서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정규 때.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얼른 들어와. 민서, 요 앞에 프린트 2개 챙겨 들어가. 그치. 저기 앞에 앉아, 빈자리에. 자, 얘들아, 내가 오늘 보게 될 거는 여기 제목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보자. 둘, 셋. 자,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를 볼 거라서요. 자, 여기 컨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필기하세요. 저는 여기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좋아. 자, 오늘 거는 막 어렵진 않은데 적용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개념부터. 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행사 있겠죠. 자, 앞에는 분명 선행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넣을 겁니다. 컨셉에다가 적어. 됐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일단 전치사 관대면 뒤에는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완전한 문장이 붙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맞추세요. 쌤, 이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쌤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동사와 앞에 나오는 전치사를 묶겠습니다. 묶어서 이 구문 해석할 때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앞에 나오는 전치사와 관계사절 안에 동사가 짝꿍을 이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놓치고 가면 해석이 무너집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예시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걸 한번 적어보면 쉬운 동사부터 시작할 수 있어. 자, 뭐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동사 뭐 있어요? 근데 on, r로 시작하는 것도 뭐 있지? rely, on 있잖아요. 아, 선생님 depend라든지 rely라는 단어는요. 전치사 뭐랑 쓰여요? on이랑 쓰이잖아요. 그럼 이걸 문장에 적용해보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고요? on. 뒤에 동사가 뭐로 끝나요? depend나 rely야. 그럼 번역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선행사에 뭐 한다? 의존한다. 이렇게 번역이 들어가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구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포인트를 더 짚으면 이 관계대명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앞에 나오는 누구를요, 선행사를요, 관계대명사 자리에 넣어서 해석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앞뒤 포인트를 주의해야 돼. 중요한 거 단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자, 그럼 쌤 여기서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밑에다 필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겠어. 근데 이런 것들 말이야. 이런 거 쉬운 거. 뭐 on, in, at. 얘네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in which, at which, on which 너무 많이 봤잖아. 얘네들은 뭐라고 번역을 붙이면 되겠어? 그냥 뭐뭐? 에. 그냥 뭐뭐? 에서. 사실 얘네들은 가장 플레인해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요거 말고 from이라는 전치사를 해석해 볼게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터. 갑자기 끝까지 듣는데 힘들었어. 자, 뭐뭐로부터, 뭐뭐으로부터. 이거 말고 뭐도 가능할까? from은 뭐뭐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고도 번역을 해요. 뭐 때문에? 선생님, for 같은 전치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for. 위에서. 혹은 for도
또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against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against라는 전치사 나오면 같이 가는 거라 그랬어? 반대되는 거라 그랬어? 반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뭐에 반대하여 이렇게 해석되거나 혹은 뭐뭐에 저항하여 이렇게 해석 붙이면 돼. 자, 이 외에도 기타 등등 많겠죠. 요 정도만 웜업을 시켜드릴게요. 그럼 나 이제 말로만 할게. about이라는 전치사 나오면 앞뒤 어떻게 붙일 거야?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 이렇게 붙일 거고 with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이런 식의 번역하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연습을 계속할 거라서요. 예문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셨기 때문에 쌤이랑 같이 한번 볼 건데 형광펜 들어봅시다. 구문 특강에서 형광펜 치는 건요. 오늘의 목표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붙어있는 형태는 마지막 줄에 어디 나옵니까? 에디치 형광펜 치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 나오고 있네요. 에디치.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쌤 맨 첫 번째 포인트는요. 관계사절의 동사가 누군지 보자 그랬거든요. 관계사절의 동사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 take place야. 그리고 이 뒤에 원래 뭐가 있던 거야? at이 있던 거야. 그럼 얘를 부드럽게 번역하면 뭐뭐에서 발생합니다 라는 논조면 되겠구나. 이해되니?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찾아보니까 더라는 관사로부터 들어간 이 두 개의 단어가 아마 선행사일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 선행사를 어느 자리에 넣어서 해석하기로 했어? 관계대명사 위치 자리에 넣어서 해석하기로 했죠. 그럼 아마 이런 번역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어는 발생합니다. 선행사에서요. 맞나요? 한 번 더. 누구는? 주어는 뭐합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서? 선행사에서. 이런 해석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단어 모르는 것들이 조금 있을 만한 문장이거든요. 자, 첫 문장 안에서 모르는 단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 볼까요? granularity. 그치. 요 단어 먼저 잡아줬어, 미소가. 자, 이거 잡아놓을게. 자, 또 모르는 거 말해봐. 두 번째, 세 번째 상관없어. 말해봐, 뭐? 그래, 내가 이 단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웃소스? 바깥 자원. 바깥 자원. 그치. 그럼 그걸 동사로 바꿔야 돼. 자원을 바깥으로 줄 거야. 내가 안 가지고 있고. 그게 뭐야? 인출하다. 외주를 주다 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거 잡고 갑니다. 아웃소스라는 단어는요, 외주를 주다 라는 거야. 아까 김미소가 얘기해 준 게 맞아. 내가 가진 자원을 내가 처리하지 않고 바깥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 주문을 넣다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드는 거야? 다른 업체한테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웃소스라는 단어는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빈칸 추론에 답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자, 아웃소스 잡았고요. 두 번째 줄은 그건 괜찮아요? 예. 세 번째 줄에서 distant는 뜻이 뭐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알고 있네요. 자, 다음 요거. 이게 좀 어려워. granularity인데요. 이걸 알려면 granular이란 단어부터 출발해 주면 좋거든? 자, granular이란 단어는 명사로 뜻이 뭐냐면 입자라는 원래 단어야. 입자. 그럼 아까 입자는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더라? 과립성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근데 그거보다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를 보고자 하는 성격이야. 그래서 granular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효빈이가 물어봤던 단어 하나만 갈게요. 자, approximate 뜻 뭐라고요? 인접한이란 단어예요. 근데 인접한의 반대말이니까 결국 인접하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의미로 번역하면 될 거야. 괜찮나? 자, 그러면 다시 연필 바꿔서 얘들아 어느 부분만 해석할 거냐면 클라우드 뒷부분만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석을 적어봐줘. 이거는 구름 일이에요? 그럼 클라우드 워크 너무 약간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냥 클라우드 워크라고 합시다. 호영이 집중 안 되면 서도 괜찮아. 맞으니까 힘내서 해봐. 해석 직접 적어봐야 본인이 하나 안 하나 알아요. 적어보세요. 앞에서부터 쭉쭉쭉 직독직해 하는 거야. 클라우드 워크는 바꾼다 환경을. 그치? 근데 무슨 환경이냐면 볼륨 하면 명사니까 수량, 분량 이런 의미일 거고, 그래뉴러리티는 입자라고 해서 디테일이었죠. 그럼 클라우드 워크가 수량과 디테일을 바꿀 것이고, 그런 수량과 디테일에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쌤이랑 같이 잡아보자. 앞부분부터 쌤이 이제 쭉 붙여볼게. 앞에는 대부분 했을 거라서. 자, 사업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 외주를 주는 사업 과정이 있다. 그래서 얘들아, 전치사 5부는요, 그냥 앞뒤의 동격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인 혹은 뭐뭐의라는 번역에 가장 적합해요.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사업 과정이 있어. 근데 이 외주는 that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0년대 emerge에 등장한 거야. 자, 어찌됐든 이런 사업 과정은 얼로 가능하게 할 거야. 대기업들이 투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붙였다.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할 거냐면 전 세계 자원의 군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거야. 쌤, 그러면 아까 미소가 그랬지 또. 쌤, 이거 아미가 그 아미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군대는 한 명을 군대라 그래?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army라고 하는 건 그냥 집합 혹은 군단 이런 의미로 번역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인 자원의 군단, 집합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by, 뭐함으로써 말입니까? 그들의 콜의 중심을요. 어떤 전화의 중심을 chip, 더 값싸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노동시장으로 뭐함으로써? 옮김으로써. 됐죠? 이거 이따가 정규 수업 때 볼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클라우드 워크는 바꿨습니다. 수량과 디테일을 바꿨고요. 이어갈게. 그 수량과 디테일 뭐라고? 에서. 그럼 만약에 이 at이 아니라 from이었다면 뭐라고 번역할 거야? 붙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 거기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지 않은 작업들이 뭐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역돼? 그럼 얘들아, 요거 그대로 따서 A-1번이랑 2번이 밑에 있죠? 내려가봐. 그리고 형광펜 들어봐. 자, A-1번과 2번에는 이제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거의 2개, 3개, 4개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만 찾아서 형광펜 딱딱 쳐봅시다.
기계적으로 찾아. 전치사 관대, 전관대, 전관대, 전관대. 네, 넘어가지 말게요. 자, 1, 2번 찾았으면 칠판 보고 맞나 확인합시다. About which, to which, by which. 그 다음 거 against which, for which, from which.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나는 이 about과 against의 해석일 것 같아. 그래서 각 문장에서 일부만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은 여기까지만 번역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여기까지만 번역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감을 살려보자. 자, 여기만 한번 해석도 적어봐. 적어볼게. 모르는 단어는 손 들고 물어봐요. 어차피 과제니까 다 했으면 완성해봐, 문장 다. 자, 하나만 더 팁 줄게요, 여러분.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지 마요. 늘 전관대 앞에서 끊고 넘어가요. 뭐뭐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어가면 되는 거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 against 앞에서 끊으며 해석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게 어딨어? 쌤이 어디까지만 해석하라 그랬어? 엔드 앞까지만. 엔드 앞까지만. 자, 봐봐. 이렇게 하면 대표가 한 달 동안 경고해온 것에 대해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다. 데이터 유출에 관하여. 이렇게 가야지. 선행사를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그럼 그것에 관하여 그 대행사고요. 대행사가 수개월 동안 경고해 왔었다. 자료? 부족? 리크? 다 틀렸어. 단어를 몰라서 그래. 데이터고 이거는 그치? 유출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데이터 유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뒤에 붙일 때도 그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그 회사는
수개월 동안 경고해 왔었다. 더 자연스럽지? 여기서도 for가 뭐뭐를 위해서도 있는데 about이랑 비슷한 의미도 있거든. 그럼 지금 설명이니까 데이터 유출에 관한 대중적인 설명, 공개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유출에 대하여 관하여 회사는 수개월 동안 경고해 왔었다. 뒤에 것도 해봐, 승준아. 오, 잘했어, 앞에 건. 아주 좋아요. 굿잡. 할만해? 네. 좋아, 좋아. 여기도 해봐. 엔드 앞까지. 커미티는 위원회예요. 공동체라고는 해석 안 해. 코아스탈이 뭐예요? 해안가의. 한 달인가? For months인데? 그럼 수개월 동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달? 이걸? 이렇게 months나 year 뒤에 s가 붙이면 몇 개월, 수개월, 수년이야. 그러면 수개월 동안 경고했던. 다 완성해봐, 효빈아. 쉬지 말고. 빨리 하는 친구니까. 좋다, 좋다. 쭉쭉 해봐. 응? 유출. 리크 유출. 한번 보자. 대절에야 주장했다. 신뢰는 기준에 달려있고 이 기준은 공직자들이 held, 가지고 있는 기준.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 기준에 대해서 혹은 기준을 향해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누가 엎드리죠? 뭐가 숙제라고요? 다. 뒤에까지 다 해서. 맞아. 자, 됐으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갑니다. 쌤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대로 자연스럽나 봐야 돼. 지금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직역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요. 곧잘 하는 친구도 있어. 근데 곧잘 하더라도 우리 이 수업의 목표는요. 더 부드럽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봐. 자, 위원회는 요구했다 공개적인 설명을. 퍼블릭 했을 때 대중만 생각하면 고1인 거고. 자, 우리는 공개적인이라고 말할게요. 자, 공개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설명이라는 단어 뒤에 for가 붙었다면요. 이때 for는요. about이랑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뭐에 대한 공개적 설명? 데이터에, 자, leak 단어 또 뭐라고 여러분? 유출입니다. 데이터 유출이요. 그럼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다. 자, 그리고 접합 들어갈게. 그 데이터 유출에 about 뭐라고 할 거야? 관하여 혹은 대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데이터 유출에 대하여 대행사라는 뜻도 있고요. 행위자라는 뜻도 있고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대행사나 행위자나 회사도 가능합니다. 회사는요. 수개월 동안 경고해 왔었습니다. 괜찮나? 그리고 뒤에는 그냥 이어붙여. 그리고 대절이야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완성된 문장 하면 이거는 이 문장 보는 거지 실제로 적용 어렵습니다. 앞에서부터 끊으시고요. 다음 문장도 가볼게요. 미소야, coastal 뜻 뭐라고요? 해안가의 해변의 라는 단어예요. 갑니다. 자, 해변 마을이 집을 재건했다. 원경이 제대로 했나 봐봐. 반복된 홍수 이후에. 맞나? 그리고 반복된 홍수에 반대하여. 반복된 홍수에 해석 하나 더. 대비하여도 좋습니다. 늘 반대를 이루는 거거든.
그 반복된 홍수에 대비하여 과학자들은요 수년 동안 had cautioned 뭘 해왔어요? 경고를 해왔습니다. 뒤에 더 붙여가 볼까? and 그리고 거주민들은 방파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방파제를 위해서 세금이 올라갔고요. 됐나? 끝까지 가자는. 그러면서 위험성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위험성으로부터 혹은 위험성 때문에 저소득의 가정이 가장 고통을 받는다고요. 뭐 했을 때? 복구 자금이 늦게 도착했을 때. 이렇게요. 지금 내가 뭘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의 방향이 쭉쭉쭉 이어져야 실전에 적용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완성된 문장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됐죠? 계속 이렇게 끊으면서 하시고요. 그래서 쌤이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설을 넣어놓잖아요. 해설의 방식을 좀 바꿨어요. 지난번에는 완성된 문장을 넣었는데 수업 방향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끊어봤습니다. 끊었으니까 이대로 본인이 해석이 됐다면 잘한 거야.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반은요 나머지 A 문장은 다 과제로 낼 겁니다. 자 과제 언제까지 해오는 거예요? 목요일까지. 그래서 목요일 수업 시작 시에는 꺼내서 질문 먼저 받고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우리 반은 단어까지는 보고 넘어가자. 쌤이 이렇게 한 판에 단어 정리해온 게 있을 거예요. 자 보면 맨 첫 번째 리크부터 갑니다. 아까 봤던 거니까 바로 갑시다. 뜻이 뭐라고요? 유출이란 단어예요. 근데 유출이 조금 부정적이라면 리크라는 단어는 공개라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위에 disclosure, spill 둘 다 똑같은 뜻이고요. 자 밑에 seal, 밀봉, conceal, 숨기다 거든요. 그럼 다 감추다 라는 뉘앙스가 되죠. 오늘은 단어가 지난주만큼 막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 볼게요. penalize입니다. 쌤, 저 이거 잘 생소한데요 하면 우리말로 페널티 많이 쓰는 거 생각해 봅시다. 페널티는 잘했을 때 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penalize라는 건 처벌을 주다. 혹은 처벌을 주는 거면 내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에 책임을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이거 노트 정리할 거죠? 근데 할 때도 다 하지 마. 모르는 것만 골라서 정리하는 게 훨씬 좋아.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좀 생소할 만한 게 이 생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거든. 생션은 하다. 그럼 제재면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penalize 의미가 비슷한 거고 반대로 exempt 요거 정말 많이 나와요. 얘는 면제하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만 기억하지 말고 속 의미가 중요해. penalize는 뭘 지우는 건데 책임을 지우는 거지. 근데 exempt는 면제하는 거니까 책임을 뭐 해주는 거야? 없애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반대 의미를 가져요. 양준은 집중 잘하네. 됐지요? 자, 그 다음 이건 아파트 광고할 때 많이 나오죠. 프레스티지를 누리세요. 뭐야? 프레스티지. 그래. 비행기. 비행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지위? 그치? 지위가 뭐한 거? 좀 높은 거? 그래서 프레스티지는 명성, 위신 이런 단어지. 그 안에 담긴 뜻은 지위가 뭐하다? 높다. 그럼 반대말로 나온 거 보니까 불명예, 명예가 없다라는 단어고요. insignificance라는 건요 사소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냐 낮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amplify 들어갑니다. 자, 이건 올리브영 떠올리세요. 올리브영 가면 앰플 많을 거예요. 앰플 남학생들 요즘 쓸걸? 자, 앰플은 피부를 뭐 하는 거야? 좋게 만드는 거죠.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amplify면 뜻이 뭐예요? 강화하다. 밑에 유바니어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토콜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오히려 프로토콜이 익숙할 것 같은데 이거는 생각했을 때 가이드라인 떠올리면 딱 맞아. 재난 대비 프로토콜, 홍수 대비 프로토콜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프로토콜 안에 담긴 뜻을 좀 더 생각해보자. 절차나 매뉴얼이면 과정이나 단계가 뭐 되어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정해진 것이 있다인데, 그럼 반대 뉘앙스는 뭐가 돼야 돼?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이 의미로 improvisation 하면 즉흥이란 단어예요. 그럼 즉흥은 내가 뭐가 없어? 정해진 게 없어. 근데 이거 지난주에도 봤던 단어인데 기억나니? 그땐 내가 뭐의 반이어로 갖고 왔지 이거? 힌트, deliberate의 반이어였어. deliberate 뜻 뭐야? 지난주에 했잖아. 뭐야?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럼 그때는 즉흥이 무슨 의미였어? 의도나 계획이 없고 우연한 거다. 그 말고 무슨 의미도 가능해? 정해진 거 없다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disorder라고 하는 단어는 무질서적, 정해진 게 없다라는 말의 반대말로 쓰입니다. 좋아요. 자, 라스트 갑니다. contaminate 알 거예요. 뭐 시키다? 오염시키다. 그쵸? 그럼 쌤, 오염시키다의 반대말은 쉽죠? 오염된 걸 뭐 하다? 정화하다니까 purify나 cleanse 자주 들어가고요. 오, 쌤, 저는 이 taint 처음 보는데요 라고 혹시 말한다면 이 taint는 명사로 쓰였을 때 얼룩 아니면 옷에 묻은 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로 오염시키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단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nswer 넘어가서 그 다음 구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가들 이번에는 제목 한 번만 읽어줍시다. 둘, 셋. 병렬 구조. 근데 괄호 안에 뭐랑? 등위 접속사 또 뭐랑? 상관 접속사. 자, 얘는 필기 먼저 어디다 필기해요? 컨셉에다가 예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만 띄워놓고 넘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적어요. 우리 무슨 구조 볼 거냐면요. 병렬 구조 볼 거예요. 내가 노트 정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얘들아, 방학 때 배웠던 거 날라가지 않게끔 우리 한 권의 노트로 만들어 놓자고. 교재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본인이 직접 정리하는 거거든.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병렬 구조 볼 거야. 근데 이 병렬 구조가 나오게 되면요, 얘부터 갑시다. 괄호 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갈게요. 여기서도 짝꿍이 나옵니다. 짝꿍끼리 뭐 해주셔야 되냐면 넘버링 하는 거 잊지 맙시다. 그럼 동사 1, 동사 2, 명사 1, 명사 2 이런 식의 뭐 하라고요? 넘버링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넘버링 하라고요. 자, 다만 이 병렬 구조를 이어주는 경우가 1번, 2번이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은 내용 짧습니다. 자, 1번은 무슨 접속사로 이어질 수 있다? 등위 접속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선생님, 그럼 병렬 구조로 나오는 등위 접속사 뭐 있냐면요. and 많이 나오지 진짜. or 진짜 많이 나오고, but도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하나 더, yet 또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 나오면 우리가 뭐가 병렬인지 짝꿍을 찾을 거고요. 자, 요거 말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구문도 자주 나오죠. 자, 선생님, 그러면 상관접속사는 뭐가 있습니까? 좀 적어봅시다. 제가 해석을 말할 테니까 알면 나 보지 말고 그대로 적어봐요. 자, A, B 둘 다 뭡니까? 보스 AM. 그래, 그거 말할 거야. 오늘 이거 계속 찾을 거거든. 보스 A and B죠. 또 들어가 보자. 자, A, B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either. 그럼 짝꿍 누구? or B. 또요. 계속 갈 거야. 칠판 구조 안 보고 쭉 적어도 돼. 비슷한 형식이야. A, B 둘 다 아닙니다. neither. 그렇지. 또 가볼까요? A뿐만 아니라 B도 뭐 있어요? not, only. 근데 only 대신에 뭐도 자주 나오냐면
just도 자주 나와요. not just, not only 똑같아요. 그 뒤에 A, 뭐 들어가요. also 써도 되는데요.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뒤에 뭐 붙여요? B. not only but also 뒤집어 썼을 때 이거 아십니까? B as well as A 가능하죠? 또 들어갑니다. 자, A가 아니라 B야. 이거 뭐 있어? not A but B 있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상관 접속사고요. 자, 이때는 노란 색깔 갑니다. 자, A와 B가 무슨 구조를 이루어요, 여러분? 병렬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병렬 구조를 찾으려면 상관 접속사도 마찬가지 못 찾아주면 돼요. 짝꿍 찾기입니다. 앞에 보스 나오면 뒤에 뭐 먼저 찾아? and 먼저 찾아. either 나오면 뭐 찾아? or 찾는 거야.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이 A와 B를 구분할 건데 요 A, B 두 개는요 한 덩어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A 한 번에 B 한 번에 아무리 길더라도 A, B는 한 번에 해석하는 게 훨씬 좋아요. 됐어? 자, 그럼 쌤이 예문을 두 개를 가져와 봤거든요. 그럼 또 형광펜 꺼냅시다. 형광펜 꺼내서 얘는 다 상관접속사 구문이 예문에 있었어. 이따 독해 때 볼 거. 첫 번째 예문에서는 어떤 거 보여요? 형광펜 칠 거? as well as. 예, 맞아요. 요거에다가 형광펜 칩니다. 그 다음 예시 2번에서는 뭐 보여요? not only but also 눈에 딱 띄네요. 그럼 찾았으니까 A, B는 무슨 덩어리로 해석해? 한 덩어리 해석해. 다만 짝꿍끼리 뭐 하자 그랬지? 병렬 구조는 넘버링 하자 그랬죠. 그러면 예시 1번은 as well as 앞뒤에 무슨 구조가 반복되는 거야? how가 이끄는 게 반복되는 거 아니야? 앞에도 뭐 들어가? how. 뒤에도 뭐 들어가? how야. 그리고 1번 문장에서 문장의 본동사는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치? 눈을 쭉 가봐. 어디 있어? 본동사는 누굴까? produces. 얘가 본동사가 되거든? 그러면 문장이 시작되는 자리에 understanding이 나오니까 이거 무슨 주어라고 봐야 돼? 동명사 주어라고 볼 거고. 어찌됐든 동명사도 뒤에 뭐가 필요하거든? 목적어 따라 붙어야 돼. 그러면 색깔 하나 더. how 붙어요. as well as 앞까지 묶습니다. how가 이끄는 걸로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하러 1번 들어간 거죠. 이거 만들자고요. 또 마찬가지 as well as how 뒤에 꺽쇠. 이건 디자인까지만 다 될게요. 얘는 부사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목적어 몇 번이야, 아가들? 2번이야. 그럼 큰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1번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2번 하는지를 understanding 뭐 하는 것? 이해하는 것은 뭘 만들 수 있다?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번역이 이렇게 될 거야. 괜찮지? 근데 지금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 not only but also 사이에 끼어 있는 게 of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예요. 자, 얘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쌤 얘를 일단요 전명구 1번이라고 잡을게요. 뒤에 거를요 전명구 몇 번이라고 잡을까? 2번이라고 잡아볼까? 그럼 이걸 봤을 때 앞문장은 이미 뭐 할 거라는 걸 알아? 완전할 거라는 걸 알아. 그럼 그대로 이 부분만 한번 보면 법이라고 하는 걸 궁극적인 보장으로 봅니다. 뭐에 대한 보장이냐면요. 안보와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보장으로 봅니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괜찮아. 됐어요? 좋아. 자, 얘들아 밑에 어플리케이션 문장이 있어. 요거는 옆에다가 쌤이 말하는 거 좀 적어봐. 자, 요 문장 과제할 때는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옆에다가 괄호 열고만 적어. 자, 지금 우리 한 것처럼 병렬 구조를 찾아서 적으세요.
병렬 구조 찾아서 넘버링 해주십시오. 밑에 예제 문장은요, 그 적용 문장은요, 등위 접속사로 통한 병렬 구조도 넣어놨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취지 이해되십니까? 좋아.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단어까지 잡고 이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다시 단어 정리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자, 우리 반은. 가요. 자, 오늘은 내가 명사를 조금 갖고 왔는데, 자, 맨 첫 번째 단어 antidote라고 나옵니다. 솔직히 나 저 단어 처음 봤다. 손 들어봐. antidote. 처음 봤다. 꽤 있죠? 근데 얘 자주 나온다? 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야? 스토리야. 이거 뭐지? 에피소드죠. 그래서 antidote 하면 개인의 일화란 뜻입니다. 오! 쌤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수능 독해를 했을 때 antidote가 나오면요. 이건 주제로 분류해야 돼요? 예시로 분류돼야 돼요? 예시가 돼야 되겠구나. 아, antidote는 예시 취급하면 되겠구나. 됐죠?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쌤 clarify라고 붙었어요. 클리어와 비슷해 보여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다. 맞아. 그럼 쌤 나는 여기서 이거 잡고 싶어. 분명하게 하다는 거면 설명하다 나쁘지 않고요. 그 뒤에 나오는 specify라는 뜻까지 기억합시다. 이거 뭐 하다예요? 구체화하다죠. 그럼 얘는 구체적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라 애매하게 남겨놓는 거야? 분명하게 만든다는 거야? 분명하게 한다와 같은 뉘앙스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specify도. 자, 그 다음에 hindsigh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는 뒤에 가서 알아차렸다 이 의미거든요. 그럼 뒤에 가서 알아차렸다라고 해서 이거는 뒤늦은 깨달음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럼 뒤늦은 깨달음은 다 하고 나서야 안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말 보면 미리 아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나와. 그래서 foresight는 앞을 내다보다 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prediction도 미리 결정한다 라는 의미라 예측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뉘앙스와 반대를 이룹니다. 다음 넘어가볼게. 자, verify라는 뜻도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verify, 입증하다 혹은 증명하다 라고 봅시다. 그래서 반대말 보면 validate거든요 얘들아. validate라고 하는 것도 입증하다인데 이 입증하다는 타당성을 입증하다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입증하다의 반대말은 입증을 못하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잖아. 근데 falsify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대를 이루는데 걔가 의미가 뭐냐면요. 똑같이 입증하다라는 동사는 유지되지만 틀렸음을 혹은 잘못됐음을 입증하다 이렇게 의미가 바뀝니다. 굿잡. 자, 밑에 draft 들어갑니다. 쌤 draft는요 초고라는 뜻도 있고요 초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얘는 완성된 형태야 1번 문서야. 1번 문서라고 보면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preliminary라고 하는 단어가요. 얘가 사전의 dictionary 사전 아니라 미리 했다. 혹은 예비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비 버전, 사전 버전 혹은 outline, 개요 이런 의미랑 같습니다. 그럼 얘는 초고 초안이니까 반이어를 생각하면 완성작을 의미하겠죠. 라스트 갑니다. trivial 다들 안 을 단어일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소한. 더 중요한 속뜻가요. 사소한의 속뜻. 중요성이 뭐 하다는 거야?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아파트에서 명예 그거 뭐였어? 프레스티지 있었죠? 프레스티지의 반대말 뭐 있었냐? insignificance 있었죠? 걔랑 똑같은 게 trivial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각 3시 40분이거든요. 구문 오늘 이렇게 2개 잡았으니까 언제까지 과제 해와요? 목요일까지 해서 질문할 거 골라오기. 됐습니까? 잘했어요. 프린트 버리지 마시고.